은퇴 후에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노후에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출 하나 때문에 10년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은퇴 설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권합니다. 먼저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나 손주에 대한 부양비 때문에 고민이 크시더라고요. 분명 은퇴 전에는 자녀가 자립할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 자금이라든가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해 줘야 하는 일이 생기면 한 번에 목돈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양비를 지원해주고 싶어도 내 노후 자금이 빠듯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결국 자녀 세대를 도와주다 보니 본인의 노후가 흔들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손주들 돌잔치 비용이니 교육비니 잔뜩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훅 줄어들어 버린다는 말씀이 많았어요. 옛날에 가족, 대가족 문화가 익숙했던 분들은 부모 세대가 손주까지 돌봐주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잘못하면 나중에 내 생활이 너무 팍팍해지는 겁니다. 마치 어떤 분 이야기처럼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 하나쯤은 여유롭게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부양비와 생활비 때문에 허덕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전혀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결국 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어느 선까지 지원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리 자녀와 얘기해서 서로 선을 확실히 해두고 일정 금액 이상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주고 싶어도 못 주면 서로 서운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자녀나 손주가 갑작스럽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할 때 어느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어느 범위부터는 어려운지를 미리 공유하시라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취미 지출입니다. 은퇴 후에는 나를 위한 여유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취미를 제대로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도 자연스레 드실 텐데요. 문제는 취미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골프나 등산, 여행, 낚시 같은 취미는 장비나 모임 활동비까지 합치면 꽤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월급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했어도 은퇴 후에는 정기 수입이 줄어드니 부담이 확 커지는 거죠. 댓글 중에 어떤 분은 은퇴 후 평생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했는데 한 달 지출이 3배 정도 뛰어버렸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그 취미 활동이 너무 즐겁고 삶의 활력소가 되니까 포기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 다른 생활비까지 축소해야 할 정도로 지출 구조가 무너져 버린 거죠. 한번 지출 구조가 깨지기 시작하면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취미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애쓰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다고 비용을 그대로 두자니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이 갈등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취미 지출도 계획적으로 예산을 짜두시길 권합니다. 얼마나 자주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한 달 예산을 미리 잡아두고 그 범위 안에서 즐기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안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장비나 용품을 구입하실 때 너무 유행하는 신제품만 고집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그만 손품을 팔면 중고나 세일 제품을 통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명절 비용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자칫 지출이 한꺼번에 늘어날 수 있는 시기죠. 자녀나 친지들에게 용돈을 챙겨주고 손주에게 선물을 사주고 명절 차례상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예전 방식으로 명절을 준비하다 보면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죠. 명절 이후에 남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보내는 것도 참 소중하죠. 하지만 그 즐거움을 위해 지출이 과하게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고 여러 가지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에도 무조건 양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적정량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것도 일이고 비용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명절 용돈이나 선물 금액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서로 부담스럽지 않을 수준으로 정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 번의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내 노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셨던 부분은 가족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앞서서 지출이 너무 커지면 결국 한동안 재정적으로 고생하게 되니 각자 형편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는 내가 번 만큼 충분히 베풀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예전과 같은 규모로 베풀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다며 공감하셨습니다. 사실 은퇴 후라는 게 본격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정 수입이 없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자유로운 지출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즉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양비, 취미 지출, 명절 비용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양비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 요즘엔 자녀 세대도 경제적으로 꽤 힘든 경우가 많으니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결혼 자금이나 내 집 마련 자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증가한 겁니다.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지원 자체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내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 번번이 도움을 주게 되면 내 계획이 전부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에서 어떤 분은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지원이 가능한 금액과 그 한계를 미리 정했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학자금까지는 도와주되 그 이후에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은 직접 준비하도록 합의한 거죠. 처음엔 자녀도 서운해했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부모님 노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그나마 서로에게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자녀가 월급에서 일부씩 꾸준히 갚도록 약속했다고 해요.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돕기는 돕되 자녀 스스로도 책임감을 느끼게 하도록 한 거죠. 은퇴한 부모님께 너무 과한 부양을 바라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둔 것도 현명한 방법 같았습니다. 물론 가족 간의 돈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하겠지만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야 할 사이인 만큼 미리 원칙을 정하고 대화하는 게 낫습니다. 이번에는 취미 지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시작하셨는데 재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해요. 캔버스와 물감붓 등등 갖추다 보니 한 번에 큰 돈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즐겁고 평생 취미로 삼고 싶었는데 지출 부담 때문에 점차 열정이 식어가는 걸 느낀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특히 전시회 같은 곳에 작품을 내거나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교육비와 재료비가 계속 들어가니 만만치 않죠. 이럴 때는 지출 우선순위를 살피고 내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취미생활에 투자해도 좋을지를 먼저 정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장비나 재료를 사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거죠. 지금 당장 이게 꼭 필요한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차차 마련해도 되는가? 어차피 은퇴 후엔 시간이 넉넉하니까 천천히 하나씩 확보해가도 늦지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등산이나 캠핑 같은 야외 활동 취미도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신제품 고가 장비가 눈에 띄긴 하지만 과연 내가 매일 사용할 만큼 가치가 있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조금 좋은 장비가 사용감이 편하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매번 최고급만 찾아다니면 남은 생활비가 빠듯해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은퇴 후에 예산을 설정해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즐기자는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임 활동비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취미 모임 가입비나 회비, 교통비, 식사비 등등 자주 모이다 보면 의외로 지출이 누적될 수 있죠. 게다가 다른 분들은 경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으니 무리해서 맞추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모임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횟수와 비용으로 참석하면서 적절히 인간관계도 형성해 나가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좋을 겁니다. 이제 명절 비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만 지나면 카드값 폭탄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절 선물 세트만 해도 품목이나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자녀 손주 용돈까지 합하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이면 한 번에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되니까 모두에게 뭔가 챙겨주고 싶어지기도 하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이니까 차례상도 풍성하게 차리고 싶고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거기서 한계를 벗어나면 은퇴한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렇다면 명절 비용은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우선 식사 준비나 선물을 사전에 계획하고
최대 예산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례상에 올라갈 품목을 꼼꼼히 리스트업해서 과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것들을 찾거나 할인 행사 기간에 미리 사두면 좀 더 경제적으로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이나 용돈 규모도 일괄적으로 맞춰서 결정하시면 지출을 예상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가족끼리도 미리 이야기하시는 걸 권합니다. 명절 때 너무 과한 지출이 어렵다. 조금씩 절약하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서로 부담도 덜할 테니까요. 요즘은 간소하게 명절을 보내는 추세가 조금씩 퍼지고 있다고 하니 너무 미안해하거나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차례나 제사를 꼭 간소화하고 싶은데 혹시나 집안 어르신들이 반대하실까봐 걱정된다는 분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막상 대화를 하면 대부분 현실적인 이유를 잘 이해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양비, 취미 지출, 명절 비용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가계부나 가정재무제표 같은 걸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가계부 써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은퇴 후에는 월별 수입이 크게 달라지니까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고정 지출로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통신비 등과 함께 이 세 가지 변동 지출 항목인 부양비, 취미 지출, 명절 비용을 분류해두고 매달 혹은 분기별로 어떤 식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에는 취미 지출이 많이 나갔다면 다음 달에는 조금 줄여보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부양비가 갑자기 늘어날 때는 다른 항목에서 절감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특히 명절 비용의 경우는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 명절이 오기 한두 달 전부터 조금씩 자금을 확보해두면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내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또 중요한 점은 꼭 금전적인 문제만 생각하기보다는 정신적인 만족도나 가족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예 지출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모든 걸 차단해버리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우울해질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왕래가 소원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균형이 중요한 거죠. 작은 지출이라도 기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고 너무 큰 지출이 예상될 땐 의사소통을 통해 미리 조율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은퇴 초기에는 사회활동도 끝나고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이 되니까 자꾸 위축되어서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져서 우울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어느 정도 소득 대비 적정 지출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가족관계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후에 꼭 필요한 지출은 하되 그 규모나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무조건 많이 쓰는 것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조절하자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노후엔 돈 쓸 데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은 쓸 곳이 너무 많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시죠. 은퇴 후에는 의료비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가족과 취미에 대한 지출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니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이라면 주변 지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 꿀팁을 공유하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 이번 명절 때 선물 비용을 절약하려면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취미 활동 장비를 같이 나누어 쓴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이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은퇴 후에 혼자 지내다 보면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자칫 고립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출을 함께 조절해 나가는 건 여러모로 이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지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양비, 취미 지출, 명절 비용에 관한 사연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내 얘기네 하고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도 이런저런 경험담과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서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론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만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가짐이나 지출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돈 문제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입니다. 은퇴 전에 충분한 저축과 투자가 이루어지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아직 여유가 없다면 쓰는 돈이라도 잘 관리하자는 마음으로 지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퇴 후에 더 이상 벌 기회가 없다고 해서 무작정 움츠러들기보다는 그렇다고 아무 계획 없이 쓰는 것도 아닌 현명한 소비 습관을 익히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양비, 취미 지출, 명절 비용 이 세 가지는 특히 은퇴 후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주의를 기울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미 이런 문제로 고민하거나 혹은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서로 방법을 찾는 과정이 분명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여러분 의견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노후 재정 관리니까요. 저 건정맨도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배워가고 공유하겠습니다.